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56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 예산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태극기 개양대 설치를 두고 의원 간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시민단체는 개양대 설치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황성공원에 추진하는 56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계비를 포함해 7억 원의 예산안을 두고 의원 간 찬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로 황성공원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고 시민 공감대도 없이 서둘러 추진한 것은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56m의 높이가 경주시 황성공원 안에서 적절한지, 그리고 800억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경관과 생각해서도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신라 56왕과 태극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대형 상징물을 만들려면 시민들 공감대 또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 태극기 개양대는 신라 통일의 상징성을 담고 국가 간 확립에 꼭 필요하다며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추진하자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676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상징성 있게 하실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게 상징성을 더욱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 경주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좀 고취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국기입니다. 대양 자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시의원으로서의 국가관과 애국관이 있나? 의원 간 격론 끝에 경주시의회는 태극기 개양대 설치 예산안에 대해 표결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시민단체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태극기 개양대 설치를 반대하며 항의했습니다. 황성공원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안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한데 무리하게 예산안부터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주시는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경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황성공원에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4일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포항 철강 기업들은 아직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이용하는 궤동역 화물열차는 일주일 운행 편수가 15편에서 5편으로 줄었지만 비축 물량이 있는 데다 원자재를 대부분 해상 및 육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서 조업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포항수서 SRT는 정상 운행되지만 KTX는 하루 32편에서 21편으로 줄어 승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학계의 관심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이는 연구에 쏠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귀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등 바다에 널려있는 해조류가 탄소 중립 달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이용해 바닷속 해조류의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조사를 통해 포항 오도리 앞바다 47헥타르의 바닷숲에서 연간 93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드론이나 촬영 기술 혹은 인공위성까지도 이용해서 그 양을 측정하고 계량을 하고 또 얼마나 확대되어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해조류가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알아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PCC는 맹그로브 숲과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인 염습지, 잘피숲에 대해선 탄소 배출권을 인정했지만 다른 해조류는 탄소 흡수원으로 공식 인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조류들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해조류 등 연안 생태계와 퇴적물이 흡수한 탄소를 육상 생태계와 구분해 블루카본이라 부릅니다. 이 블루카본의 탄소 배출권 인증을 추진하는 공식 모임이 포항에서 결성됐습니다. 경북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카를로스 두아르테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과
포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해조류의 탄소 배출권 인증 및 자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나무숲 말고도 우리 바다에 있는 해종숲이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으로 엄청나게 탄소를 흡수한다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증명이 되고 있고, 그걸 학술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바다숲을 잘 가꾸면 해조류 총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탄소 흡수량도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역과 김 양식 기술 그리고 해종림 조성에 있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으로 해조류가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수소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 협약식이 오늘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에는 포항의 둥지를 튼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FCI, 포항대학교, 포항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이 참석해서 앞으로 일자리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포항대학교는 내년부터 수소에너지 관련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 2025년에는 수소에너지 관련 학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내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오늘부터 경주에서 사흘간 열립니다. 우리 문화재 활용 사업의 최신 동향은 물론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도 접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18세기 정조의 첫 수원 행차 모습이 담긴 화성 성묘 전배도. 박물관에서 봤다면 단순히 보기만 하고 지나쳤을 만한 그림입니다. VR 장비를 착용하면 직접 정조대왕이 되어 의례를 체험할 수 있고 보다 깊은 이해도 가능해집니다. 박물관에서 볼 때는 글로 읽었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VR로 생생하게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색상도 다양해서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일행 2명이 서로 다른 장비로 함께 참여하는 협력 시나리오가 적용돼 몰입도가 더 높아집니다. 기존 VR에서는 하나의 장비만을 통해서 이 전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다면 저희는 VR 헤드셋과 그리고 AR 태블릿 사용자 2명이 같은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전시 콘텐츠입니다. 문화재의 원형을 홀로그램으로 복원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선보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3D 데이터를 입력하고 메타버스 등으로 제작하도록 돕는 3D 스캐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재를 원형으로 삼아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접목하고 활용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도 연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게 헤리티지 개념으로 전 세계의 문화유산과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디지털, 문화유산 관련 이런 산업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는 그런 전시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은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며 이 기간 국가유산 분야 채용 박람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직원인 남성은 지난해 5월 29일 새벽 같은 부서 여직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힘든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지나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지원센터가 전국에 9곳 있는데 모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2010년 문을 연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바쁜 일에 쫓기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어도 가르쳐줍니다.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서 센터에서
성수님 있어서 계속 알려줬어요. 우리는 공부만 했어요. 임금 체납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담도 하고 사업주 사이 통역도 하며 갈등을 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2,200만 원 돈 안 받았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같이 갔다 왔어요. 우리는 노동조합 갔다 왔어요. 네. 올해 8월 기준 대구 경북 외국인 노동자는 약 2만 명으로 2년 사이 44% 늘어났습니다. 대구에서만 한 해 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각종 교육을 받고 2만여 건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9개 거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 70억 원 안팎의 예산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곳 대구를 비롯해 9개 센터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 지원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되었고요. 거기 회의 석상에 가서 아무런 회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되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처럼 의지하던 센터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과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센터에 없어지면은 우리 힘든 문제 있을 때 어디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내년부터 센터 예산이 없어지면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외국인 상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무시한 탁상 공론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그 서비스가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없어질 경우에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그 기관들을 찾아 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업체에서 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 구인난을 덜기 위해 매년 외국 인력 도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들의 권익을 위한 서비스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포항 효자중학교와 울릉 다이음터가 선정됐다고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내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 학교 복합시설을 공모해서 4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가칭 포항효자중학교는 체육관과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돼 건립되고 울릉 다이음터는 도서관, 관광객 쉼터, 평생학습실, 돌봄교실,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경북 지역 농축협의 금융사고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회수율도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액은 1,294억 원에 달했고 회수율은 15%에 그쳤습니다. 경북은 사고 금액이 461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회수율도 전국 평균 15%의 절반 수준인 7%에 불과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337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75명이 줄어든 걸로 경북에서는 2021년 소폭 늘어난 뒤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필기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일본의 5대 여행사 중 하나인 한큐 교통사와 일본 단체 관광객 경북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큐 교통사는 오는 2025년까지 40여 개 지사별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일본 관광객 2만 5천 명 이상을 경북으로 보내기로 했고 공사는 한큐 교통사의 경북 상품 개발과 관광객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귀성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추석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학교와 교육기관 719곳에 주차장과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주차장은
공유 누리 앱과 민간 포털에서 무료 주차장을 검색하거나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비상 연락처를 남겨줄 것과 쓰레기 투기 등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서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채취 행위,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있을 걸로 보고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곡 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양곡 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등을 중점 조사하며 인터넷 쇼핑몰도 모니터링합니다.